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는 저는 맏며느리예요. 지금은 남편, 그리고 두 시동생과 함께 제법 건실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돌아보면 풍파도 참 많은 삶이었어요. 특히나 돈,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우여곡절이 무척이나 많았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딜 가든 삐딱하고 베베 꼬인 사람이 늘 한둘씩은 있다고요.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 저와 남편이 사내 연애 끝에 청첩장을 돌리던 그때에도 그랬어요. 결혼 후로 팔자 고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삐딱한 시샘을 저에게 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반면에 불행한 결혼이 되지 않겠느냐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인들도 참 많았어요. 저의 친정은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인데 비해 시댁은 훌륭한 사업가인 시아버지 덕분에 꽤 큰 부잣집이었으니까요. 제 입장은 어땠냐고요? 부잣집에 시집가서 팔자 고치려 했다거나 아니면 양가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늘 비교와 타박을 당하며 사는 불운한 결혼이었다거나 어느 쪽이었냐고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은 확고했어요. 참 잘한 결혼이었다고요. 이 결혼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을 만큼이요. 저희 결혼에 시댁이 부잣집이라는 계산 같은 건 들어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으로 인해 부족한 며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을 뿐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을 걱정에 불과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하던 날,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를 크게 반겨주었고 시부모님 두 분 모두가 아주 훌륭한 분들이셨던 덕분이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는 한눈에 봐도 정성 가득 손수 차려둔 저녁 식탁에 몸둘 바를 몰라 하던 저를 포근하게 다독여 주었어요. 아범한테 다 들었어. 사돈분들이 많이 어렵게 살아오셨다면서. 아, 네, 맞아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만큼 운이 따라주지 않는 바람에 많이 어려운 삶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해한다. 너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 좀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까봐?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머님과 아버님이 가난을 죄삼을 분들은 아니라는 거 아범에게 들어서 잘 알고도 있고 저 또한 친정의 가난이 부모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이란 게 두 집안이 하나 되는 것인 만큼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굳이 양가의 경제적 차이가 아니더라도 결혼이란 게 이래저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하지만 너의 걱정이 오직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사돈분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천벌을 받아 가난해진 것도 아니잖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딸 자식을 너처럼 반듯하게 잘 키워낸 것만으로도 사돈분들이 참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 제가 울음을 참으며 차마 대답하지 못하는 사이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저의 손에 수저를 쥐어주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가난 속에서 반듯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란다. 우리는 돈이 아닌 너의 사람 됨됨이 하나만 보고 결혼을 승낙한 것이니 양가의 격차 같은 것 걱정하지 않아도 좋아.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의 남동생인 두 시동생들도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마침내 모든 걱정을 떨친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화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시동생들 모두에게요. 오늘 받은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공경하는 며느리이자 의지가 되는 형수로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덕분에 결혼에 꼴이 난 저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친부모와 다름없이 공경하며 잘 모셨고 열심히 노력하는 저를 향한 시부모님의 사랑 또한 친부모와 다름없었죠. 시부모님의 인성을 꼭 닮은 두 시동생도 큰형수인 저를 친누나처럼 잘 따랐어요. 걱정과 어려움, 그런 거 하나 없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죠. 요즘 말로 치면 그야말로 꿀같은 시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냥 행복하기만 하던 어느 날, 저의 소중한 시댁에 불운의 그림자가 닥쳐오더군요. 시댁 식구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단 한 번도 느끼게 하지 않을 만큼 능력 있는 사업가이자 집안의 기둥인 시아버지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운명하신 것이었죠. 갑작스레 시아버지를 잃은 저와 시댁 식구들이 미처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비보가 이어졌어요. 하필이면 경제 위기가 닥쳐온 탓에 시어머니가 물려받기로 되어 있던 시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처리되어 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시댁에 빨간 차압딱지가 나붙고야 말았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집단으로 우울증에 빠지고야 말았어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가난의 서름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는 데다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빈자리는 저에게도 한없는 아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절대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 중 가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였고 더욱이 시아버님으로부터 받았던 하와와 같은 사랑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랑 덕분에 결혼에 꼴이 나면서 제 입으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로 했거든요.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공경하는 며느리이자 시동생들에게는 의지가 되는 큰 형수가 되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결심을 굳힌 저는 곧장 시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집안의 기둥 역할을 자처했죠. 많이 힘들죠. 알아요. 저도 다 이해합니다. 저에게도 시아버님은 세상의 기둥이었고 가난의 서름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미안한데 세아가 우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 우리가 지금 마음이 좋지 않다. 그래서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 아니요. 아프고 힘들수록 더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 해요. 어머님도 도련님들도 다 같이요. 아버님 일은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제가 있잖아요. 가난을 겪어본 제가 어머님이랑 도련님들 옆에 꿋꿋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집안 살림이야 제가 어떻게든 꾸려나갈 테니 저 믿고 우리 한번 다시 힘내서 살아봐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하늘에서나마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요. 가족의 아픔은 가족이 함께 이겨나가야 하는 법이고 저도 엄연히 이 집안 가족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신 맏며느리, 도련님들이 친누나처럼 아껴주는 형수. 그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부둥켜 안으며 펑펑 울었어요. 그 눈물과 함께 삶의 의지를 다졌죠.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은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다시 행복한 삶을 되찾자는 다짐을 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요? 시댁 식구들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맏며느리로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한몫 단단히 거들었죠. 가난한 친정 출신인 저는 가난으로부터 배운 살림 솜씨를 알뜰살뜰 발휘해 시댁 가게를 복구해 나아갔어요. 예전처럼 부자는 아닐지언정 먹고 살 걱정은 없을 만큼 빠르게 복구시키는 데 성공했죠. 한동안 긴축재정 시기를 보낸 덕분에 사업이 부도나면서 생겼던 시댁에 조금 남은 빚까지 모두 갚아내는 데도 성공했어요. 마침내 모든 빚도 청산하던 날, 다시 되찾은 행복을 마주한 저와 시댁 식구들의 우애는 더욱 깊어졌죠. 전보다 훨씬 행복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여보,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있잖아. 당신도 느꼈어? 확실히 느꼈어. 어머님이 나를 몰라보더라고.
단순한 노화나 건망증 같지가 않았어. 어머님이 나를 몰라볼 수가 없으니까. 어제 아침에는 한복 어딨냐고 찾더라. 한복? 우리 부모님 전통혼례로 결혼식 하셨잖아. 아무래도 결혼식 당일로 착각한 것 같아. 엄마는 엄마를 무슨 20살 신부로 생각하는 모양이고. 아니겠지? 나도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동생들도 그러더라. 도련님들이 왜? 아무래도 엄마가 많이 이상하다고.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집에 보내달라고 자꾸 투정 부린대. 동생들이 여기가 엄마네 집이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죽어도 여기는 내 집 아니라면서 하는 말이 어릴 적에 농사 짓고 살던 시골집 얘기를 했다더라고. 어머님 지금 어디 계셔? 응? 일단 병원부터 가봐야 할 거 아냐. 저와 남편은 곧장 대학병원 여러 곳을 다니며 시어머니의 진료를 보았고 모든 의사들의 진단은 똑같았어요. 치매 초기라더군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세상 또 어딨다고 불의의 사고로 시아버지를 데려가 버리질 않나. 갑작스런 가난을 겪게 하지를 않나. 겉도 모자라서 이제는 치료법도 없는 치매라니. 할 수만 있다면 옥황상제의 멱살이라도 잡아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시댁의 기둥을 도맡고 있던 저에게는 속상해야 할 겨를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으로 인해 또 한 번 흔들리는 시댁 식구들을 다잡아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매 초기에 발견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시댁 식구들을 다독였고 남편과 두 시동생 또한 충격을 딛고 굳세게 일어섰죠. 오직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하지만 치매는 저와 시댁 식구들의 생각보다 훨씬 독한 병이더군요. 가족 모두가 사방으로 수소문해봤자 치료법 따위는 없었고 저와 시댁 식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어머니를 최대한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의 치매는 빠르게 악화되어 2년여 사이에 말기로 접어들었고 끝없는 치매 뒷바라지에 시동생들은 자꾸만 지쳐가는 눈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어요. 여보, 일어나 빨리.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님이 집에 안 계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뭐? 동생들은 뭐래? 벌써 어머님 가실 만한 곳 찾으러 나갔지. 근데 아무데도 없대. 돌겠네 진짜. 하필이면 내가 어제 야근이어가지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당신 잘못 아니야. 치매 걸린 분의 돌발 행동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냐고. 순번까지 정해가면서 밤새 시어머니 옆을 지켰는데도 벌어진 일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인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 누구 한 사람의 잘못 절대 아니고 지금은 일단 어머님 찾는 게 우선이야. 저와 시댁 식구들이 순번을 정해 매일 밤새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지만 치매가 심해진 시어머니는 결국 식구들의 지극정성인 보호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실종이었죠. 저와 식구들이 아무리 찾아다니고 동네 CCTV를 다 뒤져봤자 시어머니를 찾기는커녕 행적조차 알아낼 수 없었어요. 하루에 몇 차례씩 경찰서를 들락거려 봤자 실종된 시어머니를 찾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요원하다는 경찰의 대답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가뜩이나 시어머니를 찾아다니며 애가 닳고 닳아버린 탓에 심신이 무너져 있던 시동생들은 매번 똑같은 경찰의 답변을 들으며 좌절하고야 말았죠. 그렇게 몇 달. 이제 남은 희망이라고는 기적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단 2가지밖에 없었어요. 경찰이든 누구든 아주 우연히 시어머니와 마주치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스스로 돌아오거나요. 치매 말기를 겪고 있는 시어머니가 집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기에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기대에 불과할 뿐이었죠. 저는 양해를 구하고는 직장에 휴직계를 냈어요. 시어머니를 찾아다니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휴직 기간이 다 끝나도록 시어머니의 작은 소식 하나조차 접하지 못한 채로 경황 없는 시간만 안타깝게 흘러갈 뿐이었어요. 결국 휴직 기간이 끝나버린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복직한 뒤에도
저의 신경은 온통 시어머니 찾기에 쏠려 있었어요. 평일에는 퇴근하고 밤새, 주말은 완전 통으로 대한민국 팔도를 시어머니를 찾아 헤맸죠. 그렇게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다닌 시간이 무려 그만해요, 형수. 우리가 형수 보기 미안해서라도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전 괜찮아요. 어머님한테 받은 사랑이 얼만데 이 정도는 약과죠. 엄마 실종신고 들어간 지가 벌써 5년이에요. 5년이면 실종신고를 사망신고로 바꿀 수도 있을 만큼 긴 시간이라고요. 도련님까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안 그래도 경찰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쯤 되면 시어머니 사망신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 때문에 하루하루가 속상해. 아무리 손아래 시동생이라지만 자식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죽은 엄마 때문에 산 형수가 피폐하게 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 맞죠? 당연하죠. 형수가 어떤 형수인데, 친누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인데. 그럼 됐어요. 나는요, 시어머니가 어디서든 살아있을 거란 희망 하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도련님들 마음부터 추스르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그래야 어머님 돌아오셨을 때 새며느리 자랑도 하고 그러죠. 암튼 우리 형수 효심도 최고다 정말. 고마워요. 친자식보다 더 친자식처럼 엄마를 아껴줘서.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저도 고마워요.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다닌 지가 벌써 5년에 접어들어 있더라고요. 시동생의 말처럼 5년이면 실종신고를 사망신고로 전환할 수도 있을 만큼 아주 긴 시간이었죠. 정상적인 사람의 실종도 그럴 텐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5년간 멀쩡히 생존해 있으리라는 보장은 더더욱 없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주변에서도 심지어 경찰조차도 시어머니를 죽은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려울 것 같으니 사망신고를 한 다음 산 자식만이라도 멀쩡히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속상한 조언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를 찾겠다는 저의 다짐은 변하지 않았고 고맙게도 남편과 시동생 모두는 저의 편이 되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던 저와 시댁 식구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사둔 시골 땅이 제법 된다는 소식이었죠. 저희는 몰랐죠, 당연히. 부동산 관계자 말로는 시골 생활을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위해 시아버지가 남몰래 준비한 선물이었고 두 시동생들 장가 보내놓고 나면 시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귀농 라이프를 보내기 위해 마련한 땅이었다더군요. 문제는 시아버지가 헐값에 사두었던 그 시골 땅이 그 땅의 존재를 가족을 아무도 모르고 지내는 사이에 신도시 재개발 계약이 확정되었고 저와 시댁 식구들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45억 남짓되는 규모의 금싸라기 땅으로 변해 있다는 것이었어요. 좋은 일 아니냐고요? 글쎄요. 제가 그 땅을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45억 금싸라기 땅의 명의가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 땅을 상속받으려면 5년째 실종 상태인 시어머니를 사망신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45억 금싸라기 토지의 소식을 가지고 시댁 식구들 앞에 나타난 부동산 관계자들이 알고 보니 전문 투기꾼들이라는 것이었죠. 그들의 속셈이야 뻔하죠. 시어머니를 사망신고한 다음에 땅을 상속받아 자신들에게 팔아라. 아니나 다를까 투기꾼들의 입에서 차마 용서할 수 없는 몹쓸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치매 노인네 사망보험금 쪽으로 웃돈 얹어줄 테니까는 얼른 사망신고하고 후딱 우리한테 파쇼. 사망보험금이요? 사망신고요?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이 아줌마 또 착한 척하네. 아닌 말로다가 돈이 45억이야 45억. 거기다가 웃돈까지 얹어서 팔아치우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 거야. 어차피 받을 유산이면 제때 잘 챙겨 받으라고. 괜히 버스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됐으니까 곱게 가죠. 당신들한테 놀아날 생각 없다고.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좋은 기회 날린 다음에는 뭐 어쩌라고.
어쩌기는 어머님 찾아야지. 지금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딘가는 반드시 살아있을 거라는 거. 알아들어? 멀쩡히 살아계신 시어머니를 죽은 사람 취급해가면서 누리고 싶은 호의호식 따위는 없고 땡겨받을 유산 따위는 더더욱 없어. 와, 나 진짜. 그러쇼. 누구 생각대로 되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콧방귀를 끼며 돌아가는 투기꾼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시댁 식구들을 믿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의 뜻은 저와 같았어요. 하지만 두 시동생의 입장은 달랐죠. 시어머니의 치매 뒷바라지를 시작하던 날부터 실종된 시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지난 5, 6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꾸준하게 지쳐왔고 독한 좌절을 절감해왔던 시동생의 심정은 마침 체년 근처를 왔다 갔다 하던 시점이었나 봐요. 그런 상황에 투기꾼들이 갑작스레 물고 온 45억 금싸라기 땅 소식은 무척이나 달콤한 소리였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두 시동생들은 이참에 사망신고 해버립시다, 형수. 뭐라고요? 솔직히 치매 뒷바라지도 모자라서 실종된 엄마 찾아다닌 시간이 6년이 넘었으면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자식된 도리는 벌써 다 하고도 남았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자식된 권리도 좀 누리면서 살자고요. 어머님 사망 신고하고 투기꾼들한테 땅 팔아치우자는 소린가요,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까칠하게 해요. 자식이 부모 유산 알아서 찾아가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가? 죽은 엄마 평생 그리워하면서 멀쩡히 있는 유산 홀라당 공중 분해시켜버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 안 해봤냐고요. 예? 도련님, 제발 그만합시다. 우리도 지쳤어요. 우리도 우리 세상, 우리 삶 찾아서 잘 살아야지. 정신 차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앞으로 하지 말아요. 오늘 딱 한 번만 참아주는 거지 다음에는 안 참아. 끝까지 이럴래요? 형이랑 형수가 반대하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할 줄 알고? 어머님 살아있다고요. 아직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어딘가에는 살아계실 거라고요. 며느리인 나도 어머님을 이렇게 믿는데 자식인 도련님들이 이렇게 져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탁이니까 돈 욕심에 망가지지 말아요. 도련님들이 망가지고 형제끼리 의상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머님 돌아왔을 때 우리 어머님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테니까요. 면목 없고 죄스러워서라도. 투기꾼들이 몰고 온 금싸라기 땅 소식에 동생들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제가 아무리 말려보아도 아나무인이 되어갔어요. 그 45억을 두고 자기들끼리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겠다고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두 시동생들은 한사코 말리는 저와 남편을 향해 악당까지 퍼붓더군요. 형이랑 형수가 이미 죽은 엄마 핑계나 대면서 유산을 독차지하려 든다고요. 그러더니 결국 저와 남편 몰래 독단적으로 시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진행해버렸어요. 그 사실을 사망신고 절차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야 알게 된 저와 남편에게는 가슴 아파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시동생들이 투기꾼들에게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위해 준비해 두신 그 땅을 팔아치우기 전에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찾아서 토지 매각을 막아야만 했어요. 시동생들이 자식으로서 넘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지 않도록요. 그래서 저는 곧장 직장에 사표까지 내가며 모든 시간을 시어머니 찾는 일에 쏟았죠. 오직 시어머니가 반드시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종적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돈 욕심에 눈이 먼 시동생들이 땅을 팔기 위해 투기꾼과 접선하던 그날 45억 땅값에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쪼로 더 웃돈을 얹어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으려는 때에 제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가 그 계약을 막았습니다. 갑작스런 저의 등장에 시동생들은 당황했고 투기꾼들이 저에게 거세게 맞섰죠. 이봐요 아줌마, 벌써 다 끝난 얘기잖아. 치매 노인네 사망신고도 끝났겠다. 상속자인 시동생들이 계약서에 도장 찍겠다는데 이제 와서 뒷북은 무슨. 얌전히 앉아서 박하사탕이나 하나 까먹으면서 구경이나 하쇼. 도장 금방 찍으니까는. 난 박하사탕 싫어하는데 그쪽들은 혹시 전통음식 좋아해요?
뭐? 여시나 까잡수라고. 이 아줌마가 미쳐가지고 한번 크게 혼나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주. 크게 혼날 사람들은 당신들이지. 어머니 사망신고? 그거 취소됐거든. 제가 가지고 왔던 서류 한 장을 내밀자 서류를 확인한 시동생들과 투기꾼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제가 준비한 서류는 사망 처리된 시어머니의 부활신고서였어요. 부활신고서란 실종 후 5년이 지나 사망 처리된 대상의 사망신고를 취소한다는 서류예요. 즉, 시어머니는 더 이상 사망한 고인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셈이죠. 시어머니의 생존 사실을 마주한 시동생들과 투기꾼들이 멍하니 있는 사이 기세를 탄 저는 투기꾼들을 거세게 몰아붙였어요. 뭐? 땅을 사? 사망보험금조로 몇 억을 더 얹어줘?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누가 그래? 아직 살아있다고. 내가 그래. 우리 남편이 그래. 그리고 정부가 보증해. 법적인 서류를 보고도 못 믿겠어? 그럼 경찰 불러줄게. 직접 확인해 보든가. 경찰 부르는 김에 당신네들이 불법 투기꾼이라는 사실도 겸사겸사 같이 상담해보고. 어때? 이대로 꺼질래? 아니면 한 몇 년 교도소에서 푹 썩어볼래? 그렇게 속삭인 투기꾼들은 걸음한 아살려라 주랭랑을 쳐버렸지만 시동생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저에게 다짜고짜 한마디씩 따지더라고요. 와, 형이랑 형수 그렇게 안 봤는데 심하네 진짜. 끝까지 45억 혼자 다 해먹을 생각이에요? 죽은 엄마 살아있다고 서류 조작까지 해가면서? 됐어. 그만해 작은형. 서류 조작까지 해대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더 하냐고. 부동산 업자들 얼른 쫓아가서 계약서 다시 쓰면 그만이지. 잠자코 듣고 있던 저는 투기꾼들을 쫓아나가려는 시동생들의 앞을 막아섰어요. 또 아무 말 없이 시동생들을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을 향해 억지로 이끌었어요. 거의 끌려오다시피 종합병원에 도착한 시동생들은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어머님과 마주했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그러더군요. 엄마 맞는데? 우리 엄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래서 얘기했잖아요. 어머님 살아 계실 거라고. 끝까지 믿고 가보자고.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제가 눈물겹도록 기적과도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은 것은요. 시어머니가 지방의 어느 노숙자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전화였죠. 줄곧 비슷한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매번 다른 할머니를 마주하며 허탕만 쳐왔던 저와 남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소식이었고 한달음에 달려간 노숙자 쉼터에서 저와 남편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시어머니와 마침내 재회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족 중 제일 의지해왔던 며느리인 저의 전화번호를 5년 만에 더듬더듬 떠올린 덕분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도착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이미 치매 현상으로 돌아가버렸던 탓에 저와 남편도 몰라보는 상황이었지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와의 눈물의 상봉을 마친 저와 남편은 아침이 밝기 무섭게 동사무소로 내달렸어요. 그리고는 사망신고로 인해 말소가 되어 있던 시어머니의 주민등록을 부활시켰고요. 토지를 투기꾼들에게 아직 팔아치우기 전이기만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하나로요. 토지 매각을 막아야만 엄마와 재해야 할 시동생들의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할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던 시어머니와 재회한 시동생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죠. 더욱이 치매 속에서도 오직 며느리인 저 하나만큼은 알아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시동생들은 또 한 번 참회의 눈물을 쏟았어요. 시어머니가 시동생들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예쁘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딸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제일 든든하게 내 옆을 지켜주는 고마운 딸이에요. 그때 시동생들은 가족들 중
오직 저만을, 심지어 딸이라고 알아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크게 뉘우쳤다고 해요. 형수마저 우리 엄마를 저렇게 아끼는데 친자식들은 돈 욕심에 눈이 멀어 몹쓸 짓을 할 뻔했구나. 앞으로 평생 잘하면서 살아야겠다. 우리 엄마에게도 친누나 같은 형수에게도. 저는 그런 깨달음을 털어놓는 시동생들을 다독였고요. 돈이 문제고 가난이 잘못이지 도련님들이 악인이어서 저지른 짓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저도 다 이해하고요. 길고 길었던 소라는 깊은 참회와 반성과 사랑의 눈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이후 저와 시댁 식구들은 세상 이런 시댁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전보다 훨씬 더 끈끈해졌어요. 효도 경쟁이라도 하듯이 치매 시어머니를 아주 극진하게 모시면서 지내고 있죠. 그러는 한편으로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던 그 토지를 더 좋은 시세에 합법적으로 매매해 시댁 공동명의로 새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공평한 지분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죠. 다행히 남편과 시동생 모두가 시아버지의 사업 수완을 물려받은 덕분에 탄탄대로를 달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아버님이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땅을 사서 시어머니를 위한 공간으로 집을 지었답니다. 텃밭도 있고 꽃밭도 있고요. 그 집으로 이사 가던 날 어머님의 고운 웃음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건 아무도 더 이상 헛된 돈 욕심에 몹쓸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뒤로 제일 잘한 건 부모님 외에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시동생들과 새 가족이 된 거예요. 결혼 하나는 세상 남부럽지 않게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